자, 침투 탐상 검사 문제풀이를 시작을 하겠습니다. 산업기사 수준에 해당되는 문제입니다. 다음 중 휴대용 용재 제거성 침투 탐상제 세트에 포함되지 않는 것은 휴대용 용재 제거성입니다. 자, 세척제, 침투제, 유화제, 현상제. 세척제, 침투제, 현상제는 포함이 되는데 유화제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게 후유화성에 포함되는 거죠. 유화제는. 자, 1번의 답은 답은이 되겠습니다. 자, 모세관 내에서 액체가 상승한 높이는 액체의 표면 장력과 접촉각과의 관계로 나타내는데 모세관 현상으로 올라온 액체면이 오목하게 올라왔을 때의 접촉각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값은 90도보다 크다, 90도이다, 90도보다 작다, 관의 직경에 따라 달라진다. 접촉각은 되어 있는데 이 모세관의 액체면이 오목한 경우에는 접촉각이 작아서 적심성이 좋은 경우입니다. 적심성이 좋다는 얘기는 그 접촉각이 작아야 되겠죠. 그래서 90도보다 작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2번의 답은 답은이 되겠습니다. 자, 침투 탐상 시험에서 모세관 속 액체의 상승하는 높이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값은 액체의 밀도에 비례한다. 중력 가속도에 비례한다. 모세관 반지름에 비례한다. 액체의 표면 장력에 비례한다 되어 있는데 모세관 속의 액체를 상승하는 높이를 나타내는 식이 있습니다. 식 H는 해서 로 GR분의 ER 코사인 세타라고 하는 식이 있습니다. 이 H는 그 높이를 얘기하는 거고 로는 밀도, G는 중력 가속도, R은 모세관의 반지름 얘기하고 있고 그래서 밀도와 중력 가속도, 모세관의 반지름의 높이는 반비례한다 이런 얘기죠. 또 그 분자에 있는 R은 표면 장력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표면 장력에는 비례합니다. 이 또한 세타는 접촉각이죠. 이 접촉각 세타가 클수록 코사인 세타는 작아지죠, 값이. 그래서 모세관의 액체의 높이는 낮아집니다. 즉, 그 높이는 분자의 ER 코사인 세타에 비례하고 분모의 로 GR, 즉 밀도, 중력, 가속도, 모세관의 반지름에 반비례한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3번 같은 경우는 높이는 액체의 표면 장력에 비례한다가 맞습니다. 그래서 3번의 답은 라번이 되겠습니다. 침투 탐상 시험에서 백색 미분말, 미세분말의 현상제를 물에 분산시켜 사용하는 방법은 미분말을 물에 분산시키니까 섭식현상제지요. 건식현상제에다가 알코올류 현탁하면 속건식이고 물에 분산시켜서 사용하면 이게 섭식현상법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4번의 답은 답은이 되겠습니다. 자, 침투 탐상 시험에서 시험체의 재질에 관계없이 적용할 수 있는 전처리법은 갑은 그라인드에 의한 전처리, 납은 전기 세정에 의한 전처리, 답은 와이어 브러쉬에 의한 전처리, 랍은 산 세정에 의한 전처리 되어 있습니다. 그 그라인드나 와이어 브러쉬, 산 세정 이런 것들은 뭐 잘못하면은 그 시험체를 상하게 할 우려가 있죠. 그런데 전기 세척 같은 경우에는 그런 우려가 없습니다. 어떤 재질에 관계없이 사용할 수 있는 것은 전기 세정, 웨이브 디그리징이라든 이런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5번의 답은 나번이 되겠습니다.
자, 침투 탐상 검사에서 침투 탐상 검사에 앞서서 유지류 물질의 전처리 세척 방법으로 가장 효과적인 것은 유지류니까 이제 기름류 얘기하는 거죠. 1번 전기 탈지, 납은 알칼리 세척, 답은 산 세척, 랍은 그라인딩인데 전기 탈지가 무난합니다. 또 전기 탈지 베이프 디그리징, 베이프 디그리스, 베이프를 이용해서 그리스를 없애는 게 베이프 디그리징, 전기 탈지법입니다. 탈지. 그래서 가번이 되겠습니다. 6번의 답은 가번입니다. 가번. 자, 일반적인 형광 침투 탐상 시험을 설명한 것으로 틀린 것은 형광 침투 탐상을 설명한 것으로 틀린 것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결함은 적색으로 나타낸다. 자외선 조사 등을 사용한다. 결함은 황록색이다. 형광물질이 함유된 침투액이다. 1번이 답이네요. 이 형광 침투는 결함이 황록색으로 나타나죠. 자외선 등을 사용을 하고 그렇습니다. 자, 1번 적색으로 나타나는 것은 염색 침투액이죠. 그래서 18번의 답은 가번이 되겠습니다. 자, 표면이 거친 주광품의 검사에 가장 적합한 침투 탐상 검사는 되어 있습니다. 1번 수세법, 2번 유화제법, 3번 용제법, 4번 무현상법 되어 있는데 표면이 좀 다소 거친 방법은 수세법을 사용을 합니다. 침투 탐상 검사에서 표면이 거친 경우에 검사가 좀 어렵지만 수세성이 제일 적합하고 그 다음에 용제 제거성 침투액, 그 다음에 후유화성 침투액 순서로 거친 면에 적용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제일 무난한 것이 수세법이 되겠습니다. 21번의 답은 가번이 되겠습니다. 자, 형광 침투 탐상 시험 시 시험체의 표면 온도로 적당한 것은 15도에서 50도시요. 염색이나 형광 침투액이나 공이다. 표면의 온도는 15도에서 50도를 규정 짓고 있습니다. 해서 22번의 답은 답은이 되겠습니다. 자, 침투 탐상 시험 시 환기 장치가 필요한 공정은 환기, 건시현상법 적용 시, 침투액 적용 시, 유화제 적용 시, 관찰 때 다 필요하겠지만 그래도 건시현상법 같은 경우는 건시현상제가 초미립 분말입니다. 그래서 초미립 분말이기 때문에 잘 공중에 비산 날아다닙니다. 그래서 환기장치가 꼭 필요하다 이런 법이 되겠죠. 필요한 방법이 되겠죠. 해서 23번의 답은 가번이 되겠습니다. 자, 침투 탐상 검사 중 어떤 탐상 방법을 선택해야 하는가에 대한 고려 대상과 가장 거리가 먼 것은 시험체의 모양, 시험 장소의 기압, 예측되는 결함의 종류, 시험체 표면의 거친 정도. 자, 우리가 시험을 실시할 때 미리 시험체의 예상되는 결함의 종류라든가 크기, 시험체의 용도, 표면 거칠기, 치수, 수량, 탐상제의 성질 등을 고려해서 시험 방법을 선정하고 조작의 세부 사항을 정해 둡니다. 그래서 보면은 24번의 나번 같은 경우는 별로 거리가 멀지요. 그래서 24번은 나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자, 침투 탐상 검사 시 날카롭고 연속된 선형 지시는 주로 어떤 결함에 의해 생길 수 있는가? 날카롭다 그러면 균열입니다. 점식, 기공, 모래개즈물. 자, 균열이 날카롭죠. 그래서 25번의 답은 가번이 되겠습니다. 자, 성능이 우수한 침투제의 물리적 특성으로 옳은 것은 인화점이 높아야 되죠. 점성이 낮으면 침투율이 좋지요. 휘발성이 강하면 안 되지요. 접촉각이 작아야 되지요. 자, 26번의 답은 라번이 되겠습니다. 라번.
27번 이제 대비 시험편을 사용하는 목적으로 가장 적합한 것은 되어 있습니다. 갑은 탐상제의 유효기간을 설정하기 위해서, 납은 탐상 조작 방법의 적합성을 조사하기 위해서, 답은 검사원의 능력을 평가하기 위해서, 랍은 표면 상태의 세척성을 조사하기 위해서 가장 적합한 것은 대비시험편은 이제 탐상 조작 방법 이런 것이 적합한 건지를 여부를 조사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거죠. 27번의 답은 납은이 되겠습니다. 납은. 자, 알루미늄 단검질 균열 시험편, 이거 A형 시험편 얘기하는 거죠. 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갑은 시험편의 균열 형상이 자연균열에 가깝다. 그렇죠. 장기간 반복해서 사용하면 재현성이 나빠진다. 그렇죠. 재현성이 나빠집니다. 재현이라고 하는 건 다시 나타나는 걸 얘기하는 거죠. 나빠진다. 균열의 깊이가 일정하다. 자, 랍은 시험편의 제작이 간단하다. 갑은하고 납은, 랍은 A형 표준시험편에 관계가 있는데 균열의 깊이가 일정하지가 않습니다. 균열의 깊이를 조정할 수 없는 것이 A형 시험편이죠. B형은 뭐 균열의 깊이를 내가 정할 수가 있죠. 해서 틀린 것은 28번의 답은 답은이 되겠습니다. 자, 일반적으로 표면에 작용하는 응력과 외부 분위기의 영향에 의하여 발생되는 표면결함이 아닌 것, 편석, 피로균열, 크리퍼균열, 부식균열이 있는데 표면결함이 아닌 것은 갑은이죠. 갑은 표면결함 아닙니다. 이 편석이라고 하는 것은 그 합금 원소나 불순물이 응고 시에 그 균일하게 분포되지 않고 불균일하게 편제가 되어 있는 현상입니다. 또는 그 상태, 이 방사선 투과 사진에는 그 필름 농도가 일정하지 않게 변화되어 나타나는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편석이죠. 표면결함이 아니죠. 자, 그래서 29번의 답은 가번이 되겠습니다. 다음 중 침투의 영향을 미치는 요인과 가장 관계가 먼 것은 침투에 관계된 문제네요. 가장 먼 것은 적심성, 표면 장력 관계 있죠. 표면의 밝기, 표면의 청결도, 적심성과 표면 장력, 표면 청결도는 관계가 있겠지만 침투력하고 표면의 밝기하고는 뭐 그렇게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30번의 답은 랍은이 되겠습니다. 랍은. 자, 침투 탐상 검사 시 관찰에 관한 사항 중 틀린 것은 형광 침투 탐상면의 자외선 강도는 800 마이크로와트 per 제곱센치 이상 요구된다. 염색 침투 탐상면의 밝기는 500 룩스 이상이 요구된다. 결함 지시 모양은 시간 흐름에 따라 변화하므로 현상 시간 경과 후 가능한 한 빨리 관찰할 필요가 있다. 현상 시간 경과 후 가능한 한 빨리 관찰할 필요가 있다. 랍은 판별이 곤란한 지시들은 솔로, 현상제 등을 제거하고 침투 처리 후 재검사한다 되어 있는데 이 판별이 곤란한 지시들은 그 현상제를 제거하고 그 침투 처리 후 재검사를 한다. 이게 좀 문제가 있는 거예요. 현상제를 제거하고 침투 처리 후. 자, 이 31번은 라번입니다. 이게 이제 솔로 침투 처음부터 재검사를 해야 됩니다. 재검사는 처음 그 전처리부터 재검사는 전처리부터 쭉 해야 됩니다. 전처리부터 침투 처리 후에 하는 것이 아니죠. 처음 전처리부터 전처리 침투 처리 쭉 처음부터 하는 것이 이제 재검사지요. 그래서 31번은 라번이 문제가 있습니다. 라번. 자, 형광 침투 탐상 시험에서 잉여 침투액의 제거가 불충분할 때 일어나는 영향으로 가장 직접적인 것은 표면의 부식을 초래한다.
현상제의 적용이 어렵게 된다. 현상제가 과잉으로 흡출이 된다. 배경으로 지나친 형광을 띠게 된다. 가장 직접적인 거. 자, 형광 침투할 때 그 과잉 침투 제거가 덜 됐다는 얘기잖아요. 과잉 침투 제거가 덜 됐다고 해서 부식을 초래한다. 현상제 적용이 어렵다. 과잉으로 흡출된다. 이게 배경으로 지나친 형광을 띠겠죠. 과잉 침투 제거가 충분하지 않으면 배경으로 형광을 띠게 됩니다. 그래서 결함에서 나온 지시하고 배경하고 지시가 구별하기가 좀 힘들게 되겠죠. 그래서 충분하게 침투액 제거가 돼야 됩니다. 직접적인 것은 라번, 그래서 32번의 답은 라번이 되겠습니다. 자, 후유화성 형광 침투 탐상 검사 소권식 현상법의 검사 순서는 후유화성이니까 이제 유화 처리가 들어가야 되겠죠. 유화 처리하고 세척을 해야 되죠. 자, 이렇게 보니까 갑은 나번이 유화 처리가 있네요. 유화 처리고 세척 처리하죠. 그 다음에 소권식 현상법이라고 그랬죠. 그럼 세척을 했으면 건조를 해야 됩니다. 건조를 하고 난 다음에 소권식 현상제를 적용해야 됩니다. 가번이 답이네요. 33번의 답은 가번이 되겠습니다. 가번. 자, 34번. 다른 침투 탐상 검사 방법에 비해 시험체의 위치나 검사 조건 등에 대한 영향을 가장 적게 받는 것. 위치나 검사 조건, 뭐 현장 같은데 현장 얘기하는 거죠. 뭐 실내가 실외라든가 이런데 할 수 있는 거 가장 적게 받는 거. 형광보다 염색이 적게 받습니다. 염색인데 염색 침투 용제법 이거죠. 후유화제법 하려면 또 물 수도 시설도 있어야 되고 그렇습니다. 유화제도 있어야 되고. 자, 가번입니다. 가번은 캔 3개만 있어도 검사하는 방법입니다. 34번의 가번입니다. 염색 침투 용제법. 이게 제일 검사하기가 좋습니다. 간편하게. 자, 침투 탐상 검사에서 현상제의 주된 사용 목적은 전처리를 쉽게 하기 위해서 결함의 크기를 정확하게 측정하기 위해서 콘트라스트의 감소 및 휘발 속도를 빠르게 하기 위해서 침투 지시의 선명도 및 콘트라스트를 증가시키기 위해서 이거지요. 자, 현상제의 주된 목적은 결함 속에 들어가 있는 침투액을 이렇게 빨아 올려내지요. 빨아 올려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옆에 배경하고도 잘 침투 지시를 잘 볼 수 있도록 콘트라스트를 증가시키는 그런 목적도 있지요. 그래서 35번의 답은 라번이 되겠습니다. 라번. 현상제는 흡출, 분산, 명암도가 목적이죠. 자, 라번입니다. 자, 시험 온도 범위가 15도에서 50도일 때 일반적으로 권고되는 침투 시간이 가장 짧은 시험 대상품은 자, 압연품, 압출, 알루미늄 주조품, 단조품. 그 0816에 보면 그 15도에서 50도에 들어갈 때는 침투 시간을 주로 5분을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5분을 주도록 되어 있는데 그 압연, 압출, 단조품은 10분을 주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알루미늄 주조품은 5분이겠네요. 그래서 가장 짧은 시험품은 36분의 답은 3번 다번이 되겠습니다. 다번. 자, 미세결함의 검출과 비교적 폭이 넓어도 미세결함과 폭이 넓어도 깊이가 얕은 결함의 검출이 우수한 검사법은 후유화성 형광 침투법. 이게 그 염색법보다 형광법이 감도가 더 좋습니다. 일단 더 좋고 그 수세성보다 후유화성이 좀 폭이 넓어도 좀 깊이가 얇은 결함도 검출이 우수한 방법입니다. 수세성 같은 경우는 과세척될 우려가 있어요. 그래서 가번 37번의 가번이 적합하겠습니다. 후유화성 형광 침투 탐상 검사입니다. 자, 용제 제거성 침투제의 과잉 침투를 제거하는 방법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용제 제거성 침투액이죠. 과잉 침투액 제거.
자, 갑은 용제를 표면에 분사시켜서 납은 건조한 천이나 흡수지로 제거, 배액을 시켜 덩어리를 미리 제거, 여분의 침투액 많은 걸 미리 제거한다는 얘기죠. 천이나 흡수지. 자, 일단 이 용제 제거성 침투액은 시험체 표면에다 직접 분사를 하면 절대로 안 됩니다. 이 용제가 침투력이 좋아서 결함 속에 들어가 있는 침투액까지 과세척될, 즉 과세척이 될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직접 분산시키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38번의 답은 가번이 되겠습니다. 가번. 자, 침투 탐산 검사에서 현상제가 갖추어야 할 성능에 해당되지 않는 것. 흡출, 분해, 분산, 배경작용 이렇게 되어 있는데 흡출, 그 현상제는 흡출을 시키죠. 결함 속에 빨아올려낸다 그러죠. 침투를 흡출, 분해, 분산. 분산시키는 작용하죠. 배경을 정대시키죠. 분해하는 작용은 아닙니다. 39번은 나번이 되겠습니다. 40번. 침투 탐상 시험에서 의사 지시가 나타나기 쉬운 경우는 유화 시간이 긴 경우, 세정 처리가 지나친 경우, 침투 시간이 긴 경우, 형상이 복잡한 경우네요. 자, 이 유화 시간이 너무 길거나 세척을 과하게 한 경우에는 그 지시가 나타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형상이 복잡하거나 시험체 표면이 거친 경우에 의사 지시가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40번의 답은 라번이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